Ήταν τόσο σκληροί. Ήταν το, δηλαδή δεν καταλάβαιναν από τα παρακάλια σας, από αυτά που τους λέγατε. Τις οικεσίες σας, όλα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Μας έδεσαν και από εκείνο το σημείο και μετά δεν τους είχαμε πει ήδη που είναι τα χρήματα. Δεν μπορώ, δεν ξέρω. Εσύ κατάφερες και πήρες τηλέφωνο. Όταν συνειδητοποίησε ότι η γυναίκα σου δεν βρίσκεται σε ζωή. Όταν μέλησαν οι αστυνομοί. Όταν ήρθαν οι αστυνόμοι μέσα. (33세) 바비스 아나그노스토플로스와 (19세) 캐롤라인 크라우치 부부는 11개월 된 딸 리디아와 함께 그리스 아테네 북동쪽에 위치한 글리카네라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남편 바비스는 그리스 긴급 신고 번호인 100에 전화를 걸어서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Παρακαλώ. Για πείτε μου λίγο πιο ήρεμα. Πού είστε? 바비스의 진술에 의하면 2021년 5월 11일 새벽 4시경 총기를 소지한 3명의 괴한이 부유한 교외 지역에 위치한 부부의 집에 창문을 통해서 침입했으며 한 명의 괴한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 캐롤라인은 다락방에서 11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자고 있었고 남편 바비스는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바비스를 때리고 의자에 묶어놓고 위층에 올라가 딸과 함께 자고 있던 캐롤라인을 고문하며 현금과 귀중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강도들은 약 1,400만 원의 현금과 2,8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묶여있던 바비스는 코로 간신히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새벽 6시경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캐롤라인은 침대에서 엎드린 채 숨져 있었고 11개월 딸 리디아는 차갑게 식어있는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기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지만 반려견 록시가 계단 난간에 잔인하게 목이 매달려 죽어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Στις 4:20 ξύπνησα, πετάχτηκα από ένα θόρυβο που άκουσα και αυτός ο θόρυβος ήταν ένα κλάμα και έκλαιγε η Ρόξη. 이런 끔찍한 강력 범죄는 글리카네라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비스와 캐롤라인은 3층짜리 고급 주택에서 약 2년 동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상업용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바비스는 그리스의 섬들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고 캐롤라인은 대학교에서 통계를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영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2001년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 그녀의 가족은 그리스의 알로니소스 섬으로 이주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6살 때 29살인 바비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녀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상공을 헬리콥터로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졌고 아직 어린 딸이 결혼하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았던 캐롤라인의 부모를 겨우 설득해서 17세 캐롤라인은 30세 바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리카네라에 있는 이 3층 집으로 이사와서 반려견 록시와 고양이 4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가 딸 리디아가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이고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캐롤라인은 수영과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킥복싱을 잘했으며 바비스는 산악자 전거를 타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이웃들은 부부를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젊은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던 가족에게 일어난 엄청난 비극은 그리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습니다. Να μην γίνει σε κανέναν άλλον ποτέ ξανά, τίποτα άλλο. Τα παιδιά ξέρουν τη δουλειά τους, θα τους πιάσουν και αυτό που πέρασα εγώ και τους παρακαλέσαμε, τους είπαμε ότι πού θα βρουν τα χρήματα.
강도들이 가져간 현금의 액수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부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바비스와 캐롤라인은 아테네 외곽에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그리스인들이 은행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보다 현금을 집에 잘 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금을 모노폴리 보드게임 상자에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바비스는 강도들이 돈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모노폴리 보드게임 상자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반면 캐롤라인은 범인들에게 순수하게 협조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바비스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캐롤라인이 운동신경이 좋고 킥복싱을 배웠다고 해도 19세의 어린 엄마인 그녀가 11개월 된 아기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무장강도 4명의 말을 듣지 않고 저항했다는 게 이상했지만 경찰은 유일한 바비스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비스는 강도들이 집에 침입하자마자 자고 있던 자신을 묻고 눈을 가려서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강도들이 외국 억양이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로 그리스와 불가리아 국경 지역에서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43세 동유럽 조지아 출신 남성으로 그는 이미 다른 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바비스와 캐롤라인이 살던 곳에서 약 20분 떨어진 곳에서 노부부 집에 침입해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침입 후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돈과 귀중품을 요구하는 등 캐롤라인 사건의 범행 수법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최근 출소한 알바니아 출신 남성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사건 당시 집 앞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은 바비스가 말한 시간과 일치하는 시각에 현장을 떠나는 수상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며칠 전부터 수상한 오토바이가 주변을 계속 배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도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리스 내의 외국인 갱단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2명의 용의자들 모두 캐롤라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없었으며 바비스와 캐롤라인의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는 꺼져 있었습니다. 또한 캐롤라인의 몸에서는 방어흔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으며 손톱 아래에서도 어떤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마치 마술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현장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캐롤라인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했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바비스와 엄마를 잃은 리디아를 동정하며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바랬습니다. 바비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 당일에 찍었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사랑하는 캐롤라인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글을 포스트했습니다. 마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이 흉악한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 속의 부부관계는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실 바비스와 캐롤라인은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으며 각방을 쓰고 지내면서 부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캐롤라인의 일기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비스가 일기장을 읽지 못하도록 단어들을 암호로 썼지만 전문가는 암호를 해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캐롤라인이 작성한 일기입니다. 바비스와 또 심하게 다투었다. 나는 그를 때리고 욕을 했고 그는 문을 부쉈다. 내가 그에게 원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이 없고 피곤했다. 나는 그를 떠나서 언니에게 갈까 생각 중이다.
바비스와 계속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우리의 관계가 나한테 해롭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다. 캐롤라인의 일기장에 따르면 그녀에 대한 남편의 집착과 폭언 그리고 억압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캐롤라인은 사람들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바비스와의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던 이유는 딸이 부모 밑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카메라는 강도가 침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전에 작동이 멈췄습니다. 집안에 있던 누군가에 의해 새벽 1시쯤에 카메라의 SD카드가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정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경찰은 바비스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허점투성이었으며 경찰은 그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바비스와 캐롤라인의 가족이 캐롤라인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바비스는 딸을 잃고 슬퍼하는 장모를 위로하며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도착한 경찰은 캐롤라인 가족들과 함께 있는 바비스를 캐롤라인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경찰에게 물었으며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비스에게 불만이 많았던 캐롤라인은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둘은 양육권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사건 당일인 2021년 5월 11일 새벽에 남편과 헤어질 거라는 문자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잠을 자고 있던 그녀는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비스는 새벽 4시 20분부터 강도들에게 몸이 묶여서 꼼짝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바비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의 걸음수 추적 데이터는 그가 밤새 집안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에 따르면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던 그녀가 새벽 3시 30분경 갑자기 심박수가 급상승했고 11분 후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숨이 멈춘 시간은 바비스가 강도가 들이닥쳤다고 주장한 시간보다 약 1시간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려견까지 죽이고 어린 딸을 죽은 엄마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8시간의 신문 끝에 바비스는 캐롤라인이 자신을 때리고 밀어서 순간 화가 나서 자제력을 잃었고 5분 동안 베개로 그녀의 얼굴을 눌러 질식사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2021년 6월 18일 바비스 아나그노스토폴리스는 2건의 중범죄와 2건의 경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바비스 변호인은 계획 범죄가 아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던 중 바비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재판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바비스 아나그노스토폴로스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을 살인한 죄로 종신형을, 애완견 록시를 죽인 죄로 징역 10년과 약 2,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죄로 11년 6개월의 추가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손녀 리디아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한 캐롤라인 크라우치의 부모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주했으며 사촌들이 북적이는 집에서 리디아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